11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한국 불교와 경주를 대표하는 불국사가 정상 배우자들의 문화 외교의 장으로 산문을 활짝 열어 자리를 내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국 불교와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국제 문화 외교의 장에 화두로 안겼습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을 품은 금정산이 어제 국립공원에 지정되며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은 높은 접근성으로 시민의 도심 휴식처인 동시에 조계종 14교구본사 천년고찰 금정총림 범어사가 자리해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높은 곳입니다. 태고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하는 국제수계 대법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고종은 이번 행사에 10,000명 참여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국제수계 대법회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종정 운경대종사가 종도에게 전하는 당부를 들어봤습니다. 종립중고교 현장에서 부처님 법을 전해온 도법사단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굵직한 성과를 내며 새로운 원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까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세계 정상들이 국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 단판을 벌이는 동안 동행한 각국 배우자들도 문화 외교를 통해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 불교와 경주를 대표하는 불국사가 정상 배우자들의 문화 외교의 장으로 산문을 활짝 열어 자리를 내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국 불교와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국제 문화 외교의 장에 화두로 안겼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웅전과 석가탑, 다보탑 등 한국 불교의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불국사. 에이펙 정상회의로 한국을 찾은 세계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문화 외교의 장으로 불국사를 찾아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캐나다 다이애나 폭스카니 여사, 뉴질랜드 아만다 럭슨 여사, 싱가포르 루즈루이 여사 등과 이들을 한복 차림으로 맞이한 김혜경 여사까지 모두 7개 국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들은 고즈넉한 사찰 풍경과 어울리는 김 여사의 한복 자태에 감탄하고 This is such a beautiful dress. This is humble. Oh, amazing. 김 여사는 자연스럽게 한복 알리기에 나섭니다. 배우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합장으로 예를 갖춰 인사하며 초청해 감사하며 우리 선조들의 기술과 한국 불교의 역사가 함축된 석굴암 등 불교유산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국이라고. Very honored here. The grounds here are beautiful. Statue of a very big Buddha here that was restored. Will we get a chance to see it today? 김 여사는 유명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에 핫팩을 넣어 배우자들의 온기를 선물하고 예, 요즘 이런 매듭이 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캐대를 이렇게 차고 나와서 복주머니를 손에 든 배우자들은 불국사 상징인 청운교와 백운교가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자 각국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길 바라며 기념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전쟁 정신과 그리고 또 서로 다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상징으로 불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그 정신을 우리 연구인들께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로움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들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전각과 석탑 등을 감상한 배우자들은 한국 불교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통해 평안과 평화를 화두로 떠올렸습니다. 이어 경내 무설전에선 사찰 음식 명장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 설명으로 콩 다식 만들기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콩 알갱이가 모여 단단한 생명을 이루듯 경제체 간 꾸준한 협력과 연대를 기대하는 의미로 준비한 겁니다. 이후 다도 체험에서는 깊은 맛과 향을 느끼는 동시에 차를 따르고 나누는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의 예도 공유하는 문화소통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배우자들은 맑아진 마음을 따라 인류의 평화를 전하는 불국사 범종 소리와 함께 잠시 멈춤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에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동행하며 영부인 외교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불국사 행사는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여사는 불국사의 석단을 밟는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며 이날의 만남이 에이펙을 넘어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치열한 외교회장 이면에 펼쳐진 또 다른 외교회장. 각국 정상 배우자들의 불국사 체험은 시간을 메우기 위한 단순한 일정을 넘어 자비와 공존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국제적 화두로 올려놓는 화합과 상생의 문화 마음 외교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을 품은 금정산이 어제 국립공원에 지정되며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은 높은 접근성으로 시민의 도심 휴식처인 동시에 조계종 14교구본사 천년고찰 금정총림 범어사가 자리해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높은 곳입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금정총림 범어사. 범어사가 있는 부산 금정산이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산 지역 6개 자치구와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는 금정산은 접근성이 높은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66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해 1,7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천년고찰 범어사를 비롯해 120여 점 이상의 문화유산을 품고 있어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문화자원을 갖춘 곳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염원과 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이 될 때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앞으로 범어사도 더 많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2005년 시민사회 염원으로 시작돼 2019년 부산시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고 지난해에 범어사가 전향적으로 나서며 가속화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주무부처인 김성환 장관이 국립공원 최종 심의를 앞두고 금정산과 범어사를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범어사 역시 높은 접근성으로 연간 312만 명이 다녀가는 금정산의 생태계와 사체문화유산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이 범어사만의 금정산이 아니고 부산의 모든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 터전이 되는 중심 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상할 수 있는 또 잠시 쉴 수 있는 마음을 쉬어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도량을 꾸미고 있습니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천년고찰 범어사 역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금정산의 중심 사찰로 위상을 대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태고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하는 국제수계대법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고종은 이번 행사에 10,000명 참여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국제수계대법회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종정 운경대종사가 종도에게 전하는 당부를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8일 태고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하는 국제수계대법회. 목표 참가 인원 1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가을을 대표하는 사찰 행사인 방생을 대신해서라도 모든 종도가 한자리에 모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도 결집만 이뤄내면 조계종과 견주어도 손색 없다던 과거의 기백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수계대법회는 1993년 태고종이 대전 엑스포 원만 성취를 기원하며 봉행한 10만 관등법회와 비교될 걸로 보입니다. 당시 관등법회는 태고종의 결집력을 보여준 사례로 거듭된 분규 이후 위기를 극복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종단의 발전 방향을 뒤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고종도의 참회와 재발심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수계법회. 지난 20년간 점차 낮아진 종단 위상과
종도들의 자부심을 다시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1975년 태고종이 장충체육관에서 봉행한 불교 중흥 기원 대법회엔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당시 총무원 소임을 맡아 행사를 기획한 종정 운경 대종사는 이번 국제수계 대법회가 과거의 위상을 재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10시 시작인데 8시, 7시, 8시 사람이 같아요. 그리고 만 명 모였지. 봉원사에서 보살계는 3,000명 모였어요. 서울, 경기 지역만. 그러니까 태고종이 아주 급진적인 발전을 한 거예요. 태고종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종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종단 차원의 이렇다 할 대규모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수계 대법회의 성공 여부는 집행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태고종 종도들은 수계법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2종단이라는 위상을 되찾기 위한 태고종의 노력에 종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힘을 보탤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종립중고교 현장에서 부처님 법을 전해온 교법사단이 창설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종단, 동국대와 함께 종교 교과서를 정식 등록하고 소년 출가자를 배출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새로운 원력을 다지고 있는데요. 전국 교법사단의 한 해 성과와 향후 원력을 배수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포교라는 귀한 인연을 맺어온 친날 80년의 공덕이 단절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승되어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지기를 바라나옵니다. 종립학교 중고교 학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국 교법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교법사 창설 제80주년 기념식 현장. 양동효 전국 교법사단장은 8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교법사의 사명과 전법 원력에 집중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들의 임무는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일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미래불교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미래불교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법사단은 올해 종단, 동국대와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 3과 종교 정식 등록이라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 불교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선현 템플스테이를 통해 17명의 소년 출가자를 배출하며 출가자 양성에도 적극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30여 교법사들이 수업과 상담, 학부모 포교까지 병행하며 새로운 포교 콘텐츠 개발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 교과서 개발, 선현 템플스테이를 넘어 청소년들에게 더욱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교법사가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해주는 종단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조계종 총무원도 교법사단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포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공로와 헌신은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 사회와 한국 불교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청소년 포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포교 최일선에서 부처님법의 대변자라는 사명으로 전법 원력을 펼치고 있는 전국 교법사단. 교법사단은 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80년을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이목당 서운대종사는 조계종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총무원장을 3번 역임한 스님인데요. 강화 전등사와 이목당 서운문도회가 서운대종사 30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세미나와 문집 발간, 사진전 등을 통해 서운 스님이 직접 만든 처무 규정과 스님이 직접 쓴 봉은사 토지 매각 반대 문건이 발굴돼 주목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3번 역임한 이목당 서운대종사. 20대부터 불교 청년운동에 참가한 서운대종사는 만해 한용운 스님과 석전 박안영 스님에게 불교와 독립정신을 배웠습니다.
1960년 법납 10년차였던 서훈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이전에 조계종 총무원장에 추대돼 불교 정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총무원장 직무 대행으로 지금의 조계종 태동기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서훈대종사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마지막 보림처인 강화 전등사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 이제 문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제 전등사가 발전해 왔고, 또 전등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정신을 받들어서 지금 하나하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뿐이죠. 오는 8일 오전 10시 전등사 무설전에서 달해제와 문집 봉정식이 진행되는데 제목으로만 전해지던 처무규정의 원본을 찾아 문집에 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행정고시에 합격한 서훈대종사는 종단 행정의 처무규정이란 책자를 만들어 오늘날 조계종단 종무행정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문화교육관 준공기원법회가 봉행됩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인 역사문화교육관은 지도자 및 교육생 숙소와 대강의실, 명상과 예불, 다도 등 체험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후 2시엔 추모 세미나가 열리는데 서훈 스님이 직접 쓴 봉은사 토지 매각 반대 입장 문건과 기사 원본 등을 통해 매각 과정과 이면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주지직인이 도용됐다, 불법이다. 문교부 장관의 승인께서 팔도사고 하실 거가 있는데 그런 걸 딱딱 안 했다. 봉은사 주지였던 서훈 스님은 종단의 봉은사 토지 매각 방침에 반대하며 경내 대웅전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자화장을 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달해제와 문집 봉정식, 세미나와 사진전, 역사문화교육관 준공법회를 통해 서훈대종사가 남긴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집, 사진전, 모든 세미나 이걸 하고 함으로 해서 서훈문도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또는 서훈문도의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제시되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고.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가 오는 3일까지 제11회 자비도량 참법 5일 기도법회를 이어갑니다.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는 지난 30일 울산 KBS홀에서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1회 자비도량 참법 5일 기도법회 입제식을 봉행하고 오는 3일까지 나와 이웃을 위한 참회 정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동참자들은 매일 자비도량 창법 10권 38장을 독송하며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부처님 자비 실천을 다짐합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말사, 천안 극락정사가 대웅전 칠성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칠성탱화 점안법회에서 극락정사 주지 일양스님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오늘 모인 불자들은 남을 배려하고 보시하는 마음을 갖고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기도하자고 법문했습니다. 칠성탱화 점안법회는 점안의식을 시작으로 복록회와 감사장 수여, 천안 성불사 합창단 축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경로의 달 세대통합잔치 2025 슈퍼스타 종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0일 서울 참신아트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정관스님, 정문원 종로구청장 등 지역 인사와 복지관 회원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성균관대 댄스팀 축하 공연 등 전 세대가 하나 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복지재단 대표이사상 등 총 8개 훈격으로 복지 기여자 25명에게 상장을 전달해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정관스님은 복지관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개최 소회를 전했습니다.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이 제36회 부산합창제에 참여해 시민에게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은 지난 28일 부산합창제 첫 무대에 나서
사랑은 아픔이다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두 곡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합창으로 하나 되는 부산을 주제로 30일까지 3일간 열린 합창제는 BTN 불교TV 부산합창단, 범어사 합창단을 비롯해 33개 아마추어 합창단이 참여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사찰 순례단이 천안 각원사와 구룡사에서 33 관음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8일 남해 향적사 주지 진호스님을 지도법사로 태조산 각원사, 남북통일염원 청동대부를 참배한 데 이어 법화도량 구룡사에서 관음기도를 올렸습니다. 진호스님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지를 찾아 지극하게 기도 정진하는 공덕으로 금생의 이고등락과 내생의 복락이 구족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한편 광주 불교사찰 순례단은 오는 15일 천태종 월도스님이 주석하는 대구 대성사와 통도사 서운암으로 구법여행을 떠납니다. 10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불교계의 명상 프로그램이 공교육 현장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동국대 라이즈센터 주도로 진행한 스페셜 명상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3일 불기 257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와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며 정신건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라이즈 미래키움 운영센터와 종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스페셜 명상 수업이 서울 은석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종학연구소의 학술적 검토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고 유아와 아동에 대한 발달 연구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노래 명상이나 바른 자세 명상 등이 도입돼 학생들이 호흡 조절과 감정인식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중력과 수업 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라이즈 센터는 별도의 명상 공간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VR 명상 콘텐츠 개발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명상 프로그램이 공교육에 뿌리내려 불교계의 마음 돌봄 수행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과제를 푸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중소통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미디어 홍보실 예산이 전년 대비 59.5% 늘었습니다. 유튜브나 SNS 영상 제작비, 인플루언서 협력 지원, 서포터즈 운영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노후시설이나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5% 늘었습니다. 내년도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신속한 복구와 11곳 부처님 바로 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확산 등 당면 현안을 원만히 추진하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 구조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